비가 내리는 서울의 저녁,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듯 내 가슴을 때렸다. 상사의 집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등에 스쳤을 때 세상이 멈췄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감정은 업무 미팅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이었다. 지은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25살,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란 그녀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곤 했다.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빈곤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족은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님으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는 말만 반복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었다. 그녀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시선, 그런 것들이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마치 비밀스러운 죄악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상사인 수민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지은의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물들어 있었다. 수민은 회사에서 철의 여왕으로 불렸다. 32살, 완벽한 커리어 우먼. 긴 웨이브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 항상 세련된 옷차림으로 사무실을 장악하는 그녀였다. 지은은 그녀의 팀원으로 들어온 지 1년, 그동안 수민의 지휘 아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지만 그 안에서 피어오른 감정은 업무와 무관했다. 수민의 미소가 지날 때마다 지은의 가슴은 떨렸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웃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오늘 미팅은 특별했다. 주말에 집에서 열리는 비공식 회의. 편하게 와, 집에서 편히 이야기하자라는 수민의 메시지가 지은의 상상을 자극했다. 수민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깔끔한 로비가 펼쳐졌다. 지은은 노크 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고 수민이 웃으며 맞이했다. 왔어. 비 맞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평소 사무실의 차가운 톤과 달랐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미니멀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흰색 소파, 유리 테이블, 그리고 벽면에 걸린 추상화.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다. 여기 앉아. 커피 타올게. 수민이 부엌으로 사라지자 지은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공간은 너무 사적이었다. 회사 밖에서 그녀를 보는 건 처음이었다. 커피잔 2개가 테이블에 놓였다. 수민이 맞은편에 앉아 프로젝트 자료를 펼쳤다. 이번 분기 목표는 여기야.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핵심이 될 것 같아. 그녀의 손이 자료를 넘기며 지은 쪽으로 다가왔다. 대화는 순조로웠다. 시장 분석, 경쟁사 동향, 마케팅 전략. 하지만 지은의 시선은 수민의 손가락에 머물렀다. 가느다란 손, 매니큐어가 살짝 빛났다. 지은, 너 생각은 어때? 수민의 목소리에 지은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아, 네, 그 부분은 더 세밀하게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자료를 가리키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 순간 손이 스쳤다. 테이블 위로, 우연히. 하지만 그 우연은 전기처럼 지은의 몸을 관통했다. 수민의 손가락이 살짝 멈칫했다. 그녀의 눈이 지은의 눈과 마주쳤다. 그 시선은 평소와 달랐다. 깊고 뜨거웠다. 미안. 수민이 먼저 손을 뗐다. 하지만 그 미안은 진심이 아니었다. 지은은 느꼈다. 공기 중에 무언가가 변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언니. 지은이 무심코 전니라고 불렀다. 사무실에서는 하지 않는 호칭. 수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언니. 재미있네. 그럼 나도 지은이를 동생이라고 부를까? 대화가 가벼워지려 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미팅은 계속됐다. 하지만 지은의 머릿속은 엉망이었다. 수민의 향수 냄새, 그녀의 웃음소리, 손가락의 온기. 모든 게 그녀를 사로잡았다. 지은, 피곤해 보이네. 쉬었다 가. 수민이 갑자기 자료를 덮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지만 수민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와인 한 잔 할래? 미팅 끝났으니까 그녀가 병을 들고 돌아왔다. 지은은 망설였다. 술을 마시면 감정이 더 커질 텐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잔이 채워지고 첫 모금이 입안에 퍼졌다. 레드 와인의 쓴맛이 그녀의 가슴을 적셨다. 너 요즘 어때? 회사 말고 개인적으로. 수민의 질문이 예상치 못했다. 지은은 잔을 내려다봤다. 그냥 바빠요. 가족도 걱정하고 그녀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엄마가 결혼하라고 난리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 자직이라는 단어가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수민도 비슷한 짐을 지고 사는 걸까?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어린 시절 이야기, 서울 생활의 고단함, 꿈에 대한 속내. 와인이 반잔쯤 비워질 무렵 수민이 손을 뻗어 지은의 팔을 만졌다. 너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곁에 있으니 일이 재미있어. 그 손길은 따뜻했다. 지은의 뺨이 달아올랐다. 밤이 깊어졌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늦었네. 택시 불러줄게. 수민이 일어났다. 하지만 지은은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 더 있어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민이 돌아봤다. 눈빛이 부드러웠다. 물론 그녀가 소파에 앉아 지은 옆에 기대듯 앉았다. 거리는 좁혀졌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소리가 배경이 됐다. 지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수민의 어깨가 스쳤다. 수민 언니. 지은이 속삭였다.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자 모든 게 무너졌다. 수민의 손이 다시 지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지은아, 나도. 너한테 끌려. 그녀의 고백이 비바람 소리처럼 세차게 다가왔다. 그 밤, 그들은 키스했다. 테이블 위에서 시작된 손길이 소파로 이어졌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한국 사회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는 가운데 그 순간만큼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후회와 기쁨 사이에서 깨어났다. 수민의 집을 나서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사랑은 시작부터 폭풍이었다. 지은의 일상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뒤집혔다. 회사로 돌아온 월요일, 엘리베이터에서 수민을 마주쳤을 때 그녀의 시선이 피할 수 없었다. 좋은 아침. 수민의 인사가 평소처럼 프로페셔널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미소가 지은을 녹였다. 사무실에서 자료를 넘기며 손이 스칠 때마다 전율이 일었다. 이 부분 수정해줘. 수민의 지시가 이제는 속삭임처럼 들렸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떠들었지만 지은에게는 세상이 둘만의 비밀로 물들어 있었다. 점심시간, 지은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질책했다. 수민은 상사였다. 7살 차이, 그리고 회사라는 틀 안에서 이런 감정은 금기였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아직도 그림자처럼 숨겨져야 할 것이었다. 지은은 대학 시절 비슷한 감정을 느꼈지만 포기했다. 친구의 배신, 가족의 기대. 그 모든 게 그녀를 가두었다. 하지만 수민은 달랐다. 그녀는 강했다. 어쩌면 그 강함 뒤에 숨겨진 상처가 지은을 끌어당긴 걸까?
수민의 하루는 더 복잡했다. 아침에 출근하며 그녀는 창밖 한강을 바라봤다. 지은,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제 밤의 기억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수민은 32살, 커리어를 쌓아온 여자였다. 하지만 사랑은 그녀에게 낯선 영역이었다. 과거 연인, 남자였지만 결국 헤어졌다. 너는 왜 나를 이해 못해? 그때의 아픔이 이제 지은과의 만남으로 치유되는 듯했다. 하지만 위험했다. 회사에서 스캔들이 터지면 모든 게 무너질 터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믿었다. 수민은 그 기대를 짊어지며 살아왔다. 오후 미팅에서 수민은 지은을 일부러 옆에 앉혔다. 내 의견이 중요해. 그녀의 말에 팀원들이 놀랐다. 지은은 자료를 설명하며 수민의 시선을 느꼈다. 뜨겁고 보호하는 듯한. 미팅 후 복도에서 수민이 속삭였다. 오늘 저녁 어때? 내 집으로. 지은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내부 가고 싶어요. 그 대답이 그녀의 결의를 드러냈다. 저녁 다시 수민의 집. 이번에는 업무가 핑계가 아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키스가 깊어지고 손길이 더 대담해졌다. 지은아, 너 때문에 미치겠어.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침실로 옮겼다. 부드러운 시트 위에서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지은의 손이 수민의 등을 쓸어내리자 그녀는 신음을 흘렸다. 더위 해줘. 그 밤은 열정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새벽, 지은은 불안에 사로잡혔다. 언니,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수민이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돼. 다음 주, 그들의 비밀은 균열을 보였다. 회사 파티에서 동료 하나가 지은에게 다가왔다. 너, 요즘 수민 과장님하고 가까워졌네? 무슨 일 있어? 장난기 어린 질문이었지만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그냥 일 때문에. 그녀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피어올랐다. 수민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과장님, 지은 씨랑 데이트 하나 봐요. 팀원의 농담에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업무 파트너일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가슴을 아프게 했다. 주말, 그들은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숨 좀 쉬자. 수민의 제안이었다. 비행기에서 손을 잡은 채 창밖 바다를 봤다. 제주에 도착해 바닷가 펜션에 머물렀다. 모래사장에서 맨발로 걷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 내가 남자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지은의 고백에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하지만 숨겼어.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밤바다 앞에서 키스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의 사랑은 순수해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제주를 떠나자마자 들이닥쳤다. 수민의 어머니가 서울로 내려왔다. 언제 결혼할 거야? 소개팅이나 해라.의 식탁에서 벌어진 대화가 수민을 괴롭혔다. 엄마,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녀의 대답이 무미건조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나갔다. 수민은 지은에게 전화했다. 오늘 못 만나. 피곤해.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눈물이 스며 있었다. 지은은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언니, 괜찮아요. 내가 곁에 있어요.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갈등도 커졌다. 지은의 부모님이 서울을 방문했다. 좋은 사람 없어. 어머니의 물음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아직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수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모님과 식사 중 핸드폰에 수민의 메시지가 왔다. 보고 싶어. 지은의 손이 떨렸다. 누구야? 아버지가 물었다. 직장 동료예요. 그녀의 대답이 죄책감으로 물들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자 스트레스가 쌓였다. 수미는 야근을 지시했고 지은은 그녀의 곁을 지켰다. 밤늦게 사무실에서 그들은 키스했다. 여기서 하지 마. 지은이 속삭였지만 수미는 멈추지 않았다. 너 없인 못해. 그 열정은 위험했다. 누군가 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의 쾌감을 더했다. 어느 날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수민 과장님하고 지은 씨, 이상하게 가까워 복사실에서 들려온 속삭임이 지은의 귀에 박혔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울었다. 이게 끝인가? 수민에게 전화했다. 언니, 소문 났어요. 수민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무시해.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그녀도 불안했다. 갈등은 점점 고조됐다. 수민의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팀 분위기 이상하네. 무슨 일 있나? 질문이 날카로웠다. 수민은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퇴근 후 지은을 집으로 불렀다. 우리 조심해야 해. 그녀의 말에 지은이 눈물을 흘렸다. 언니, 포기할까요? 너무 아파요. 수민이 그녀를 안았다. 안 돼, 너 없인 안 돼. 그 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을 나눴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이 다시 들이닥쳤다. 지은의 절친, 민지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대학 동기이자 유일한 친구, 민지는 지은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 남자 만난 거야? 카페에서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비밀지라고 했지만 민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한테 숨기지 마. 너 여자 좋아하는 거 알아? 그 말에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민지가 손을 잡았다. 대학 때부터 느꼈어. 나도. 비슷했거든. 하지만 포기했어. 한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아. 그 고백이 지은에게 위로가 됐다. 수민 언니예요. 사랑해요. 지은이 털어놓자 민지가 안아줬다. 조심해. 세상이 아직 준비 안 됐어. 수민 쪽에서도 위기가 왔다. 전 여자친구 하이진이 연락했다. 너 아직도 그럴 거야? 나처럼 버려질래?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하이진은 남자와 결혼한 후 수민을 비웃었다. 레즈비언. 그건 병이야. 그 메시지가 수민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지은에게 과거가 나를 쫓아와라고 털어놓았다. 지은이 나랑 함께라면 이겨요라고 위로했다.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주말에 한옥마을로 여행 갔다. 전통 한복을 입고 고즈넉한 마당에서 사진 찍었다. 영원히 함께하자. 수민의 약속이 지은의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드라마는 회사에서 터졌다. 프로젝트 발표 날 경쟁팀이 실수를 저질렀다. 수민팀이 유리하네. 지은 씨 덕분인가 대표의 칭찬이 오히려 불을 지폈다. 파티 후 술 취한 동료가 수민에게 다가왔다. 과장님, 지은 씨랑 뭐해요? 키스하나 봤어요. 그 말에 수민의 피가 굳었다. 뭐라고? 그녀가 소리쳤다. 동료가 웃었다. 농담이요. 하지만 이상하던데. 수민은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지은에게 전화했다. 도망가자. 이 회사에서. 그들은 사표를 냈다. 개인 사정으로 라는 이유로. 자유를 얻었지만 불안은 컸다. 새 직장을 찾는 동안 그들은 함께 살기로 했다. 수민의 아파트에서 동거 생활이 시작됐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요리하며. 이게 꿈인가? 지은이 속삭였다. 수민이 웃었다. 현실이야. 우리 현실. 가족의 압력이 세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왜 혼자 사냐? 남자 소개해줄까? 지은이 엄마,
나 수민 언니랑 행복해요 라고 털어놓으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만 잘 되면 돼. 그 말은 지은에게 짐이 됐다. 수민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결혼식 초대장 봤어? 친구들 다 시집 가는데 전화로 쏟아지는 말에 수민이 울었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 데려와. 어머니의 요구에 수민은 여자예요 라고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뭐? 미쳤어. 어머니의 분노가 터졌다. 전화가 끊겼다. 수민은 무너졌다. 지은이 안아주며 함께 이겨요 라고 했다. 그들은 커뮤니티를 찾았다. 서울의 LGBT 모임에 참석했다. 비슷한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 깨달음이 힘을 줬다. 민지도 합류했다. 나도 도울게. 친구의 지지가 그들의 사랑을 단단히 했다. 새로운 시작이 다가왔다. 수민은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지은은 스타트업에 들어갔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안정됐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하이진이 다시 연락했다. 너희 소문 들었어. 파국 날 거야. 위협적인 메시지였다. 수민이 차단했지만 불안이 남았다. 언니, 무서워요. 지은이 말했다. 수민이 보호할게 라고 약속했다. 여름, 그들은 부산으로 휴가를 갔다. 해변에서 수영하고 해산물 먹으며 웃었다. 여기서 결혼하자. 수민의 농담이 진심으로 변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지만 그들은 상상했다. 언젠가 법이 변할 거야? 지은의 말에 수민이 키스했다. 밤바다 소리가 그들의 맹세를 지켰다. 가을, 가족과의 대면이 불가피해졌다. 수민이 어머니를 불렀다. 오세요. 중요한 이야기 있어요. 어머니가 도착하자 지은이 차를 따랐다. 엄마, 이쪽이 지은이에요. 제 연인입니다. 수민의 고백에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연인. 여자, 충격이 컸다. 지은이 사랑해요. 언니를 지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이게. 어떻게. 하지만 수민이 엄마, 나 행복해요. 받아주세요 라고 하자 어머니의 태도가 누그러졌다. 시간 줄게. 하지만. 조심해. 그건 용서의 시작이었다. 지은의 부모님도 비슷했다. 크리스마스에 초대했다.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이 변하고 있어? 너희를 응원할게.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축복이 그들의 사랑을 빛냈다. 겨울, 회사 동료들이 소식을 들었다. 옛 팀원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행복하세요. 소문은 잊혔고 지지가 왔다. 민지가 파티를 열었다. 너희 덕에 용기 얻었어.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희망을 봤다. 하지만 마지막 드라마가 기다렸다. 하이진이 직접 찾아왔다. 너희 망치러 왔어. 그녀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과거의 질투가 폭발했다. 수민은 내 거야. 지은이 막아섰다. 나가세요. 싸움이 벌어졌다. 수민이 그만해. 하이진. 끝났어 라고 소리쳤다. 경찰이 불려왔고 하이진은 끌려갔다. 그 사건 후 수민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미안해, 지은아. 지은이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안심시켰다. 봄, 그들은 회복됐다. 공원에서 산책하며 미래를 그렸다. 아이도 가질까 입양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사회가 변하는 한국에서 그들의 사랑은 상징이 됐다. 여름이 다시 왔다. 수민과 지은은 이제 완벽한 커플이었다.
아파트는 사진과 추억으로 가득 찼다. 매일 아침 키스로 깨우고 저녁에 와인 한 잔 너랑 사는 게 꿈 같아. 지은의 말에 수민이 영원히라고 답했다. 직장 생활도 안정됐다. 수민의 컨설팅은 성공적이었고 지은의 스타트업은 성장했다. 동료들은 그들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언니들, 오늘도 예뻐요. 후배의 말에 웃었다.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수민의 어머니가 요리를 배우러 왔다. 지은이 좋아할 음식 만들어야지. 그 변화가 감동이었다. 지은의 부모님도 손주 기다려라고 장난쳤다. 입양을 고려하며 그들은 미래를 설계했다. LGBT 커뮤니티에서 활동이 늘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처럼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그들의 증언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줬다. 민지가 연인을 소개했다. 너희 덕에 용기 냈어. 4명의 웃음이 방을 채웠다. 하지만 작은 갈등이 있었다. 수민의 야심이 커졌다. 해외 출장 제안이 왔다. 3개월 미국. 지은이 혼자. 싫어라고 떼썼다. 수민이 함께 가자라고 했다. 비자 문제로 포기했지만 그 논쟁이 관계를 더 단단히 했다. 너 없인 못 살아. 화해의 키스가 모든 걸 녹였다. 가을 축제에 갔다. 한강 불꽃놀이를 보며 손잡았다. 첫 만남처럼 설레네. 지은의 말에 수민이 반지를 꺼냈다. 결혼하자. 법 바뀌면 은반지가 손가락에 빛났다. 눈물이 흘렀다. 사랑해.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 어머니들이 함께 요리하고 아버지들이 술잔을 기울였다. 너희가 자랑스러워. 그 말에 가슴이 벅찼다. 새해가 밝아오자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유럽으로 자유로운 사랑을 느꼈다. 파리 에펠탑 아래 키스. 여기서 결혼할까? 웃음이 터졌다. 집으로 돌아와 일상이 이어졌다. 하지만 사회 변화가 빨랐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드디어 온뉴스를 보며 안겼다. 그들의 사랑은 변화의 물결을 타고 갔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수민과 지은이 함께 LGBT 권익단체에 참여했다. 워크숍을 열고 청소년들을 상담했다. 너희처럼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의 질문에 그래, 되라고 답했다. 그 활동이 삶의 의미를 더했다. 개인적으로도 성장했다. 지은은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은유했다. 출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공감돼요.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졌다. 수민이 내 재능이야 라고 자랑했다. 여행이 취미가 됐다. 국내는 제주, 해외는 태국. 해변에서 수영하고 시장에서 장보기. 다음은 어디? 계획 세우는 게 즐거웠다. 갈등은 여전했다. 수민의 어머니가 손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다. 입양 절차를 설명하며 웃었다. 곧 올 거예요. 그 대화가 가족을 더 가까이 했다. 민지의 결혼식에 갔다. 너희가 롤모델이야. 신랑 신부의 축하가 따뜻했다. 파티에서 춤추며 자유를 느꼈다. 봄, 법안이 통과됐다. 동성 결혼 합법, 뉴스가 터졌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제 진짜 이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드레스 쇼핑, 장소 예약. 하얀 웨딩드레스 입자. 수민의 말에 지은이 둘 다라고 했다. 결혼식 날 한옥 호텔에서 가족, 친구들이 모였다. 오늘 영원히 약속해 서약이 울렸다. 키스 소리에 박수가 터졌다. 축하해. 환호 속에서 사랑이 완성됐다. 허니문은 하와이,
해변에서 일몰 보며 안겼다. 행복해. 매일. 집으로 돌아와 일상이 빛났다. 입양 절차를 밟으며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맞이한 후 삶이 더 풍성해졌다. 5살 소녀, 하윤. 엄마, 부르는 소리가 집을 채웠다. 수민이 책 읽어주고 지은이 장난치며. 우리 가족이야. 그 행복이 모든 고난을 보상했다. 커리어도 절정. 수민은 책을 냈고 지은은 TED 토크에 나갔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청중의 박수가 그들의 여정을 인정했다. 가족 모임은 연례 행사, 할머니들이 손주 예뻐라고 치사했다. 변화된 세대가 자랑스러웠다. 여행은 가족으로 확대. 디즈니랜드 가서 하윤의 웃음소리 들었다. 마법이야. 그 마법이 그들의 사랑이었다. 작은 드라마는 있었다. 하윤의 학교 적응. 엄마 둘이 왜 아이의 질문에 사랑해서 라고 답했다. 선생님의 지지가 도움이 됐다. 10주년 기념. 다시 강남 아파트에서 테이블 위 손길 재현. 여기서 시작됐지. 키스하며 웃었다. 사회활동은 계속. 다음 세대를 위해 그들의 목소리가 변화를 이끌었다. 평화로운 나날 속 사랑은 깊어졌다. 영원히 함께. 20년 후 그들은 여전히 손잡고 걸었다. 은퇴한 삶, 제주의 작은 집. 하윤은 대학생이 됐다. 엄마들, 고마워. 그녀의 말에 눈물. 손주가 태어났다. 할머니, 소리가 집을 울렸다. 가족이 커졌다. 과거를 회상하며 책을 썼다. 테이블 위의 손길. 그들의 이야기. 베스트셀러 됐다. 마지막 여행, 세계 일주. 아직도 설레네. 수민의 말에 지은이 항상 지라고 답했다. 삶의 끝에서 그들은 서로를 봤다. 사랑의 마지막 키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